청주시가 도심 경관을 지키기 위해 스카이라인 투트랙 전략을 추진합니다. 원도심 높이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원도심 이외 지역은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 수시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충북의 대학들은 정시보다는 수시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정시에서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대비하는 지역 대학의 자구책입니다.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충북에서는 상반기에만 1,700건 가까운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다 보니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영동군에서 3박 4일간의 귀농귀촌 시골살이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모여 선대 귀농인의 노하우를 듣고 농촌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원도심에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받는 높이 규제가 대폭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원도심 이외의 지역은 되레 높이 규정이 강화되는데요. 청주 도심 경관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투트랙 전략입니다. 홍은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원도심의 경계는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지만 남북축의 경우 대개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방아다리까지를 꼽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월 이곳을 원도심 경관지구로 묶고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보존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28m에서 44m 높이까지만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기준 높이 규정이 대폭 완화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층 건물을 짓도록 허용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제공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기반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어떻게든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고심이 있습니다. 보존할 지역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개발할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사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담아서 개발을 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런 계획을 보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면 원도심을 제외한 사직 대로 등 기존의 가로구역에 대한 높이 규제는 강화될 전망입니다. 도심에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띄엄띄엄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기존 주택 밀집 지역의 일조권이 침해받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관련 심의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적인 용적률 범위 내에서 또 좀 높이를 제한을 해서 도로에 대한 도시의 어떤 스카이라인 형성의 가로 경관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일을 좀 같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은 높이 규제 완화, 새도심은 규제 강화가 민선 8기 청주시의 새로운 스카이라인 투트랙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시가 신청사 예정 부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과 인근 상가 2곳을 대상으로 청주지방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이 공탁금 172억 원을 받았으면서도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며 신청사 건립 계획에 지장이 큰 만큼 강제 집행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미 지난 2019년 8월 해당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한창인데요. 서울 수도권 대학들이 정시를 확대한 것과 달리 충북의 대학들은 수시를 통한 신입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청주대는 2023학년도 입학 정원의 88%를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2년 새 12%포인트나 상승한 겁니다. 수시 모집 때 최대한 많은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해 전형을 세분화하고 수능 최저를 대부분 없앤 데 이어 지원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수시 모집을 통해서 먼저 학생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좀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정시 모집 때의 그런 어떤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수시 모집에서
서원대는 신입생 1,900여 명 가운데 97%인 1,827명을 수시로 뽑습니다. 사실상 수시가 입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미리 선발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수시 모집에서 많은 수를 지금 뽑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같은 수시 집중 현상은 사립대학에서 두드러집니다. 2023학년도 충북대의 수시 모집 비율은 67.7%, 한국교원대 65.9%, 청주교대 59.9% 등 도내 주요 국립대의 수시 선발 비중은 50~60%대인 반면 청주대와 서원대를 비롯해 제천 3명대의 수시 모집 비율이 94.7%, 유원대 96%,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82.3% 등 도내 사립대는 80~90%대 수시 모집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시 확대는 학령 인구 감소와 정시에서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대비하는 지역 대학의 자구책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내일까지로 수험생뿐만 아니라 대학들도 최종 경쟁률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면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피해 예방법까지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살 A씨는 유흥비를 벌기 위해 한 중고거래 어플에 허위 인터넷 게임 계정 판매글을 올려 구매자로부터 22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게임 계정뿐 아니라 태블릿 PC나 이어폰에 대한 거짓 판매글까지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동안 피해자 수십여 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1,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같은 중고거래 사기 범죄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14년 충북 지역에서 1,200여 건 발생했던 중고거래 사기는 2020년 들어 3,000건을 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7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검거율은 오히려 1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전 반드시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를 사이버카 또는 민간 피해 공유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봐야 하고 직거래가 보다 안전하지만 직거래 장소에서도 상대방의 신분 확인 작업은 필수입니다. 최근 거래 사이트들의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나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거래자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제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금액이 이체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수수료가 조금 나가긴 하지만 그런 서비스 이용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사이버 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 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올해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쌀 재고량이 10,000톤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충북의 저온 저장고 등에 쌓아둔 쌀은 11,000톤으로 지난해 생산량 17만 톤의 6.2%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쌀 20kg 수매 가격이 1년 새 10,000원 이상 떨어지며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영동의 산골 마을에 모였습니다. 선배 귀농인의 노하우를 듣고 직접 농촌을 체험하며 귀농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영동군 심천면의 한 블루베리 농장에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찾아온 25명의 도시민입니다. 선배 농업인은 자신의 귀농귀촌 노하우와 재배법 등 생생한 정보들을 예비 귀농인에게 전수합니다. 이웃분들하고 내가 어떻게 지낼 것인지 또 이웃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귀농인들을 대할 것인지 그게 더 관계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동군에서 3박 4일간의 귀농귀촌 시골살이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땅콩밭에 나가 잘 자란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며 농촌 생활의 기쁨을 느껴봅니다.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부터 영동에서 즐길 수 있는 국악 체험까지 교육생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현실 귀농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공기나 또 아니면 이런 그 주변 이렇게 환경들이 그러니까 정말 생각했던 그 농촌
그러면서도 사람을 아늑하게 해주는 뭐 여러 가지로 만족스러운 게 있어서 소비자하고 직접 그 농산물을 판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농촌도 지금 앞으로 더 많이 농촌에 관련된 그 산업들이 많이 발전할 거라고. 영동군은 지역에 정착하는 귀농 귀촌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수 재배 시설 지원이라든지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그리고 뭐 기촌 하시는 분들한테는 주택 설계비 지원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농촌 생활이 낯선 도시민들을 위해 단기 체험과 6개월 살아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트로트 가수의 등용문 제천 박달가요제가 내일 모산 비행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야 직접 관객들과 소통하는 무대가 마련됐는데요.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역대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요제인 제천 박달가요제.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020년 역대 처음 무관중 온라인 가요제로 치러졌고 지난해에는 드라이브인 콘서트로 차량 안에서만 가요제를 즐겨야 했습니다. 3년 만에 박달가요제가 직접 관객들과 소통하며 보다 화려하고 알찬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150여 명의 실력파 트로트 신예들이 1, 2차 예심을 치렀고 이 가운데 10명만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나흘 동안 강도 높은 합숙 훈련을 거쳐 최고의 가창력과 수준 높은 무대 매너로 진검승부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연습한 만큼 본선에서 제 끼를 다 보여드려서 좋은 성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역대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예선을 뚫고 본선 무대에 진출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게 됩니다. 평소에 음악을 이제 매일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 MC 김승현과 연규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성, 금잔디 등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의 열정 넘치는 무대도 선보입니다. 박달 가요제는 우리나라 트로트계에 기여한 바가 아주 너무나 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노력 계속해서 그야말로 전국의 최고 가요제로서 명맥을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력파 트로트 신예들의 등용문 제천 박달가요제는 내일 저녁 7시 30분 이곳 제천 모산 비행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도내 태양광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농지 불법 전용 여부와 대출 위법 여부,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 대출 후 준공 여부 등입니다. 도내에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55건, 339억 원의 태양광 관련 대출에 18억 8천만 원의 이자가 지원됐으며 농지 등 133개소의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충북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는 오늘 청주중앙공원에서 2022 8월 한가위 민속축제를 개최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오늘 축제는 민요 공연과 떡 나눔, 강강술래 등 다양한 전통 행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풍습을 체험하고 느끼는 뜻깊은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32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증평과 진천, 음성군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뒤 3년 만에 개최되는 충북 생활체육대회에는 11개 시군 3,300여 명의 선수단이 검도와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등 19개 종목에서 시군의 명예를 건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청주시 보건소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접종이 1회 이하인 어린이는 2회 접종 대상자로 오는 21일부터 접종 가능하고 다음 달 5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자 등의 접종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추행과 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A씨의 성추행 의혹은 여교사들이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에 신고하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드러났습니다. 또 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8급으로 강등 처분했으며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지만 쌀값만은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햅쌀 출하를 앞둔 농민들은 아우성인데요. 농민들이 흘린 땀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